50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나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형님들, 지난 30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을 겁니다.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상사 비위 맞추고, 자식들 학원비 대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술 참아가며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신가요?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없으신 분도. 대출금은 아직 남았는데 정료는 코앞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할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건 형님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옛날 방식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인 자녀를 부양하고 동시에 100세까지 사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저주받은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빠져나가는 이 구조 속에서 단순히 아껴 쓰고 저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순진한 게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족 간의 도리, 친구와의 의리, 성실한 노동, 이 모든 게 사실은 형님들의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감성파리는 집어치우고 철저하게 돈과 생존의 관점에서 50대 이후의 삶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십시오. 그런 분들은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어차피 뜯어먹힐 먹잇감이니까요. 하지만 남은 인생 30년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돈 지키며 갑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1분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은퇴 3년 만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 바로 이 숫자 하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뼈아픈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50대의 평균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깔고 앉은 아파트 한 채, 이게 전 재산이라는 소리죠.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십니까? 그거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그냥 사이버머니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명함과 지금 살고 있는 집 평수가 내 경제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맹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즉 유지비용은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품위유지비.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절벽처럼 끊깁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금 100만 원이 없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냅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유동성 위기라고 하죠. 기업만 흑자 부도 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흑자 부도가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생존 규칙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얼마를 벌었냐보다 매달 얼마가 꽂히냐가 100배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닫지 못한 채 퇴직금 몽땅 털어서 치킨집 차리고 지인 말 믿고 급등주에 몰빵하고. 왜 그럴까요? 조급증 때문입니다. 평생 노동소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자본소득을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물이나 덫에 걸려들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문맹인 상태로 야생에 던져진 우리 50대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거대한 구멍, 가족 리스크와 관계 리스크를 어떻게 틀어막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자식이 노후 보험이었습니다. 부모님 모시면 그게 곧 효도였고 내가 늙으면 자식이 나를 봉양하는 게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요. 지금 230 자녀 세대,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가난한 세대입니다. 자기 앞가림 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나중에 알아주겠지 라며 무리해서 유학 보내고 집 사주고 결혼자금 대줍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경제학적으로 지금의 성인 자녀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채에 가깝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파산한 50대의 공통점, 주식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퇴자금 3억, 5억을 딸 결혼자금, 아들 전세자금으로 뚝 떼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월 100만 원짜리 경비직을 전전합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이건 자식에게 짐이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비극적 역설입니다.
오늘 당장 자녀와 마주 앉으시고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도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지호는 여기까지다. 이 재무적 독립선언이 형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엔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 병원비 달라고 손 벌리는 부모보다 내 걱정 마라고 하는 부모를 자식은 훨씬 존경합니다. 자식 문제만큼이나 형님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 바로 친고입니다. 회사 그만두고 명함 없어지니까 허전하시죠? 그래서 옛날 동료들 부르고 동창회 나가고 등산 모임 나가서 내가 쏠게 외치십니다. 그 순간의 우월감, 아직 나 안 죽었어 라는 안도감, 딱 하룻밤짜리입니다. 다음날 카드 명세서 보면 현타 오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 2회 술자리, 경조사비, 골프 라운딩. 50대 남성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이 월 평균 8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연 5%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3억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맞먹는 현금 흐름입니다. 즉, 형님은 친구들과 술 마시는 대가로 강남 오피스텔 한 채를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50대가 되면 인간관계를 구조조정합니다. 영양가 없는 술자리, 체면치레용 경조사,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변했다고요? 매정하다고요?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매가 돈 떨어지고 아프면 제일 먼저 등 돌릴 사람들이 그 술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술 마시며 상사 욕하고 세상 한탄할 때 형님은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고 임장을 다니고 배당주 공부를 하십시오. 고독을 고립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형님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완벽한 투자 시간입니다. 많은 50대 형님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받자마자 이걸로 빨리 쇼부를 봐야 한다며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기웃거리고 누가 이 주식 뜬다더라 하면 귀가 팔랑거립니다. 제발 부탁인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50대에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가장 빨리 거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55세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30살과 80살의 딱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우리에겐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재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복리입니다. 지금 형님들이 해야 할 일은 대박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술값 골프비 아낀 월 150만 원으로 미국 S&P 500이나 배당주를 사서 10년, 20년 묵히는 겁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 인터뷰에서 말한 성실이라는 가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장기 투자라는 형태로 보상받습니다. 젊은 애들은 돈이 없어서 복리를 못 누리고 늙은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 못 누립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유일한 세대, 바로 50대입니다. 이 시간 차익을 이용하십시오. 오늘 심은 사과나무가 10년 뒤 형님의 노후를 책임질 현금 인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지금껏 누구로 살아오셨습니까? 김 부장, 이상무, 박 국장. 그건 형님 이름 아닙니다. 회사가 빌려준 가면일 뿐입니다. 50대 위기의 본질은 돈 문제 이전에 자아 상실입니다. 명함이 사라지면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죄송하지만 세상은 형님의 왕년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낡은 계급장을 스스로 떼십시오. 그리고 직장인 마인드에서 자본가 마인드로 OS를 갈아 끼우십시오. 내가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거나 나의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파십시오. 50대는 새로운 걸 배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형님이 몸으로 때우며 배운 실전 지식을 세상에 내놓고 값을 매기는 시기입니다. 은퇴는 없다. 오직 쟈의 전환만 있을 뿐이다. 이제 형님은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나라는 주식회사의 CEO로 취임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노후가 먼저다 라고 마음을 고쳐먹으셨습니까? 형님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비난도 좋고 공감도 좋습니다. 영상 다 보셨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 불편함이 형님을 살릴 겁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네 하고 끄덕이고 그냥 잠들면 내일 아침 형님의 삶은 1도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뒤 파고다 공원에서 무료급식 줄을 서 있을지 아니면 내 서재에서 배당금 통장 확인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지 그 운명은 오늘 형님이 할 3가지 행동에 달렸습니다. 첫째, 이번 주말 당장 가족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십시오. 분위기 잡고 통장 다 까서 보여주십시오. 아빠 사실 돈 없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켜야 하니 너희도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쪽팔립니까? 나중에 자식한테 병원비 달라고 손 벌리는 게 더 쪽팔린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게 진짜 가장의 권위입니다. 둘째, 멍청 비용을 미래 자산으로 강제 치환하십시오. 친구들과 잡힌 다음 주 술합작, 골프 약속, 딱 눈 감고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쓸 뻔했던 20만 원, 30만 원, 그 돈 그대로 증권 계좌로 이체해서 S&P 500 ETF나 배당주 딱 한 주라도 사십시오. 술 마시면 오줌으로 배출되지만 주식은 형님의 노예가 되어 밤새 돈을 벌어옵니다. 셋째, 하루 1시간 철저하게 고독해지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 쳐지 마십시오. 유튜브 쇼츠 보며 낄낄거리지 마십시오. 방문 고라 잠그고 책을 읽든 글을 쓰든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하든 오직 생산적인 일에만 몰입하십시오. 그 고독한 시간이 형님의 뇌를 20대보다 더 날카롭게 만들 겁니다. 형님들, 50대는 끝물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주식시장에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은 30년은 제발 형님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착한 사람 그만두고 현명한 자본가가 되십시오. 그게 형님이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형님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더 날카로운 통찰을 들고 다시 형님들을 깨우러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